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민법 정지문 쟁점명 키워드 강의 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채권 강론 들어갔거든요. 오늘은 채권 강론 한 100개 정도 나갈 거예요. 최대 전까지 나갈 겁니다. 채권자 지체까지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 최대 채취한 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채총 뒷부분 다 끝내는 걸로 하겠고요. 이렇게 채총 한 3시간, 그 다음에 채각 2시간, 그 다음에 물권법이랑 친족 상속법 다 합쳐서 12회차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간에 한 번쯤은, 원래 1시간 그 러닝 타임인데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끊을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각설하고요. 채총 들어가겠습니다. 자, 의사의 진료 채무의 법적 성질, 우리 의사나 변호사나 우리 똑같다 그랬죠. 우리는 수단 채무입니다. 특정한 결과를 낼 필요가 없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진료 채무, 여러분들 의사의 진료 채무 수단 채무이더라, 결과 채무가 아니더라. 결과 채무 대표적으로 도급이랑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자, 308번 계약상 법률관계에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이익보호 배려, 계약상 상대방의 이익, 이런 배려 의무가 인정되지 않더라,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숙녀, 병사, 카지노, 우리 숙녀께서 병사를 하셨어요. 왜요? 여러분들 카지노 하지 말자. 제가 카지노 드라마 되게 좋아하거든요. 물론 이제 엔딩이 좀 그렇긴 한데 카지노 하지 말자. 숙녀가 병사 하셨다. 얘네들은 보호 의무 인정되지만 카지노는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이든지 아니면 뭐 불법행위든지 그거는 나중에 구별을 하고 일단 그 보호 의무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는 숙녀 병사 vs 카지노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309번 카지노 나오면 여러분들 보호 의무 바로 X 펼쳐주시면 되겠고요. 숙박계약, 여러분들 숙녀병사의 숙입니다.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더라. 그런데 여기는 특수하게 고객의 안전 배려할 보호 의무가 인정되니까 신입직상 구수 의무로서 불안전 이행 책임을 지더라. 불안전 이행 책임이 특이하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숙녀, 여행계약입니다. 여행계약상도 안전 배려 의무가 인정되고요. 상대방에게 알려가지고 여행자에게 그 여행에서 발생할 만한 위험 사실을 알리거나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해서 그를 고지해서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안전배려 의무가 인정되고요. 병원입니다. 숙녀병사의 병원, 도난방지 신입직상 보호 의무 인정되더라. 그 다음에 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 의무도 인정되고요. 그걸 위반해서 피용자가 입은 손해 배상할 의무도 인정됩니다. 자, 315번.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았대요. 그러면 종류물이나 특정물이냐를 잘 구별하셔서 특정물의 인도 장소입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 성립 당시의 물건, 채권 성립 당시의 물건이 있었던 장소이고요. 특정물 이외, 여러분 금전 채권과 같은 종류 채권은 채권자의 현 주소라는 거 구별해서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316번. 대채물과 부대채물은 여러분들 객관적 성질에 따라 가지고 구별되지만 특정물, 나와 눈이 마주친 그 물건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라는 거를 구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317번. 370번의 기억번입니다.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종류채권이네요. 중등품질, 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중등품질로 여러분들 요걸로 정해 주어야 되고요.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았어요. 앞에서 봤었죠? 채권자의 현 주소, 니은번, 급부 위험, 조달 의무, 즉 언제 이게 사라지냐, 특정되면 사라지더라. 급부 위험과 조달 의무의 이전 시점은 특정 시가 언젠데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변제 등을 해야 되더라. 이행을 해야 되더라. 그러니까 채권자의 주소에서 현실 제공을 해야 되더라. 그 특정 시의 의미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소에 도달해서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 키워드 체크해 주시고요. 디귿번 종류 채권의 채무자가 채권자 주소지에 도착했어요. 도착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이행 제공까지 하였는데 채권자가 수령 거절을 했네요. 그럼 특정이 됐고요. 채권자는 뭐다? 채권자 지체 책임을 진다. 그리고 그 후에 목적물이 멸실되었으면 인도 채무 소멸을 하죠. 도착해서 이행 제공까지
했으면 급부 위험 이전되고요. 조달 의무를 더 이상 면합니다. 즉 특정이 된 후에 그게 멸실이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그 채권의 목적은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더 이상 같은 다른 물건으로 인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도 채무가 소멸하는 거고요. 리을번 디귿의 경우 채권자 지체에 빠졌다 그랬죠. 채권자가 그 채권자의 대금 지급 의무 인정됩니다. 538조 1항 2문 요게 우리 14회 사례의 문제로 나왔었죠. 미음번 참외 일부가 참외 일부입니다. 종류물이네요. 배달 중에 파손됐습니다. 도달, 채권자의 주소에 도달해서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지 않았다. 특정되지 않았다. 여전히 종류물이다. 그러니까 배달 중에 참외 일부가 파손된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른 참외로 갖다 줄 급부 위험 조달 의무 여전히 부담합니다. 그 하자 없는 참외로 급부해 줄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청구할 수가 있고요. 자, 금전 채무 여러분들 금전 채무 금전 돈을 안 갚으면 설사 약정 이자 약정 법정 과실로서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여러분들 이자 약정이 없더라도 지연손해금은 법정 이율에 따라 가지고 곧바로 곧바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지연손해금 발생하고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약정 이율이 있어요. 약정 이율이 있으면 지연손해금 그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 이율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이라는 키워드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데 약정 이율이 법정 이율보다는 낮아. 그러면은 최소한 법정 이율 이거는 지연손해금 이행 지체로 인한 페널티니까 약정 이율이 연 5%보다 낮다면 페널티 연 5%만큼 페널티는 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합리적이다라는 거. 320번. 그런데 여러분들 별도의 지연손해금률이 정해진 경우에는 요거의 법적 성질부터 체크하고 들어가자 그랬죠. 별도의 지연손해금률이 정해졌다. 이것의 법적 성질이 뭐다? 여러분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다. 그러니까 그게 법정 이율보다 낮더라도 여러분들 약정된 지연손해금률 따라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고요. 직권 감액도 가능합니다. 자, 321번 종류 통화 채권인 경우에 변제기에 강제 통용력을 잃었어요. 종류 통화 채권이 그러면은 뭐다? 다른 통화로 변제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게 교과서적인 예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런 게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교과서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뭐 달러가 있고 동전으로 뭐 다임, 쿼터, 니켈, 뭐 센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임, 쿼터, 니켈, 센트가 이제 사라졌어. 그럼 달러로 갚아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거 안 틀려요. 교과서적인 설명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322번 외화 채권을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때입니다. 이게 대용급부권인데 채무자에게도 인정되고 채권자에게도 인정된다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기준이 되는 거는 조문을 잘 보자 그랬습니다. 진짜로 갚을 때 이행기가 아니라 진짜로 갚을 때 현실 이행시이고요. 그러니까 323번 제1심 법원이 변론 종결 당시 기준으로 그 외화 채권을 환산한 금액의 이행을 명했는데 채무자만 항소한 거예요. 그럼 항소심은 우리 이게 언제 현실이래요? 항소심의 변종 당시가 되어야 되더라. 그래서 그때 환율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하는 거고요. 324번 경매 절차에서 외화 채권을 변제하면 언제 돈을 내는 거죠? 실제로 경락대금을 낼 때 배당 기일 당시 자 경매해서 경락대금이 완납되고요. 그 완납된 경락대금을 배당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그때가 현실로 이행할 때더라. 그러니까 배당 기일 당시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변제 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325번 외화 채권에 변제 충당할 경우에 외국 환시세의 기준 시기는 현실로 변제 충당 시 체크. 자, 326번 394조에 금전배상 원칙상 금전을 그걸 외화 채권으로 볼 수 있냐? 아니다. 우리나라 채권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 327번 사전 공제한 선이자액이 사전 공제 선이자를 사전 공제했다. 여러분들 핵심 실제 수령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해서 제가 그 수원, 저희 아주대 나왔는데 수원 이렇게 체크하자 그랬죠. 수원 그거를 최해서 최고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나머지는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는 거더라 라는 거. 328번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네요. 최고 이자를 초과했네요. 손해를 입혔으면 불법행위 책임지고요. 그 초과 부분이 원본에 충당되고도 남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손해더라. 원본에 충당되고도 남은 부분이 손해이더라. 329번 채권자와 공동으로 고의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다. 고의과실로 위법, 이자제한법을 위반했네요. 채무자에게 손해를 가했네요. 공동불책진다. 330번 복리약정은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그건 무효이더라. 여러분들 이거 무효이더라. 331번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이 위약벌에 적용되나요? 위약벌은 별도의 사적 제재로서 여러분들 이런 이자제한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3조에 따라서 갑니다. 103조에 따라 가버립니다. 우리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가 되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는 거지 이자제한법 이쪽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332번 선택권자의 과실인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선택권자의 과실로 멸실되면 잔존한 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가로 안에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거. 333번 선택권 행사를 철회하기 위해선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선택을 했으면 여러분들 선택의 소급표가 인정되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 입장에선 열심히 그 선택된 채권에 대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의 동의를 받아라 라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34번 선택 채권의 경우에 선택의 효력은 소급합니다. 채권이 발생한 대로 선택의 효력 소급한다 체크. 335번 임대인이 제3자에게 도급을 주었고요. 수급인의 피용자의 과실로 임차 목적물이 소실된 경우에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냐? 임대인은 우리 누구다? 이 수급인도 이행보조자고 피용자도 이행보조자입니다. 지위감독관계를 불요죠. 불요. 묻지 않는다라. 독립적 종속적 지위인지를 불문하고요. 지위감독관계도 불요라는 게 이행보조자의 특징이라 그랬죠. 뭐랑 구별하자? 756조의 피용자 사용자 관계랑 구별을 하자. 이행보조자 나오면 여러분들 현출을 하실 거. 이행보조자의 의미 현출 지금 가능하신가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에서. 두 번째,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 그러니까 독립적이든 종속적이든 그 지위를 불문하고요. 지위 감독 관계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요 네 가지 키워드는 반드시 암기를 해주시고 현출이 되는지, 만약에 지금 현출이 안 되면 스페이스바 눌러서 정지시켜 놓고 한번 현출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회에 사례로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충분히 우리 현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니은법 수급인의 피용자 과실로 임대차 목적물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죠. 391조의 피용자입니다. 336번 수급인이 직접 완공하지 않고요. 이행 대행자를 사용해서 공사를 완성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켰으니까 뭐 불완전 이행 이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냐? 아니다. 여러분 보급은 결과 채무로서 일만 끝내면 돼. 그러니까 공사를 완성했잖아요. 그럼 뭐 채무 불이행이고 자시고가 문제가 될 게 없더라. 일이 완성됐으니까. 그 다음에 337번 불확정기한부의 이행지체. 여러분들 불확정기한부 이행지체입니다. 이행기가 도래한 거는 불불도라고 그랬고요. 이행지체는 뭐다? 불안제. 여러분들 불안해야지. 지체 책임져야 되니까 불안. 호들이 어떻게 클났어라고 하면서 불안. 지체 책임 발생 시기는 불안이다. 기한 도래함을 안 때입니다. 기한이 도래한 때가 아니에요. 338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지연손해금 나오면 즉시 곧바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는 거기 때문에 채무 성립과 동시에 즉 곧바로라는 거. 339번 금전 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의 이행지체 책임 발생 시기. 지연이자의 지연이자네요.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러분들 이행기에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뭐다? 청구받은 때. 왜? 정함이 없는 채무이니까. 이행 청구를 받은 때 판례에 따르면 다음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340번 기한을 정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정지 조건부야. 그러면은 정지 조건이 성취되어야 일단 채권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면 청구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되고 엔드 청구까지 있어야 되더라. 341 다시 기억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부당이득은 여러분들 불법행위랑 구별하자 그랬죠. 부당이득의 지체 책임은 언제부터? 얘는 기한에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청구를 받은 때부터다. 342번. 이행기에 정함이 없어요. 그 채권의 양수인이네요. 그 양수인이 제기한 소송 계속 중에 채권 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면 양수인은 언제부터 내가 양수받은 채권의 채권자야라고 대항할 수 있는 거예요. 대항요건주의. 우리 채무자에게 통지 승낙 등으로 대항요건을 갖춘 때부터 내가 이행 채권자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행 지체 책임은 언제다? 우리 청구한 때, 청구받은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양도 통지가 도달한 때라는 거를 반드시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멸시효랑 구별해 주셔야 돼요. 소멸시효랑. 소멸시효는 잠에서 깨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청구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대항요건주의. 자, 목이 좀 아파서 곧 끊어야겠네요. 한 300, 요 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제가 끊겠습니다. 목이 많이 안 좋아서. 343번. 제3채무자가 추심 채권자에게 지체 책임, 요 채가 여러분들 오탈자거든요. 그래서 지체 책임을 지는 시기가 언제다? 추심금 청구까지 받아야 됩니다. 뭐다? 추심 명령 송달 받은 때가 아니에요. 추심 권능 수여함에 그칩니다. 요거 그래서 우리 기록형 쓸 때 추심금 청구하실 때 여러분들 추심금 청구한 다음 날부터 체크하는 거지. 언제? 요 명령 송달 받은 때부터 5% 붙이시면 안 돼요. 344번. 채권에 감유 명령이 있더라. 이 경우에 이행 지체 책임 긍정입니다. 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현실로 지급을 금지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행 지체 책임은 계속해서 지는 거예요. 근데 제3채무자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불리하잖아. 아니 채무자한테 주면은 안 되는데 가압류로서 보전 처분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 공탁 제도를 활용해서 빠르게 끝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345번 신원 보증인의 채무는 보증 채무입니다. 여러분들 불법행위 채무가 아니에요. 그 신원 보증인의 채무의 지체 책임은 청구를 받은 다음 날이지 여러분들 불법행위 그 피보증인의 불법행위 그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 346번 채무자의 전부 변제 의무입니다. 전부 변제 의무가 채권 증서 반환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담보물의 반환 의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괄호 안에 비교해 주실 게 영수증은요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돈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일부만 변제한 때에도 동시 이행 관계라는 거 두 개를 반드시 구별해 주셔야 돼요. 347번을 346번이랑 엮어서 봐주세요. 담보 목적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양도담보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담보 채무 변제가 동시이행? 아니죠. 피담보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되는 선이행 의무입니다. 348번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금전환권이라는 담보권 말소는 여러분들 변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변제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쓰실 때 청구 취지 쓰실 때 뭐뭐함과 변제받음 금 얼마를 지급받음과 동시에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급받은 다음이라고 써야 됩니다. 지급받은 다음.
자, 349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여러분들 담보 목적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줘야 돼요. 350번.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는 뭐와 이행상 결련 관계가 있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와 이행상 결련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50번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랑 권리금 회수 방해 이거는 여러분들 별개의 원인이에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는 임차 목적물 반환 의무와 별개의 원인으로서 발생한 아예 별개의 채무인 겁니다. 이행상 결련 관계가 없어요. 351번 금전 채권에 압류 추심 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재선 채무자에 대한 동시이행 항변권 상실하지 않습니다. 동일성을 유지하고요. 추심 권능만을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동시이행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